비송사건절차법 제1조 적용 범위. 이 편의 규정은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비송사건 이하 사건이라 한다 중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건에 적용한다. 제2조 관할법원 제1항 법원의 토지 관할이 주소에 의하여 정하여질 경우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을 때 또는 대한민국 내의 주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거소지의 지방법원이 사건을 관할한다. 제2항 거소가 없을 때 또는 거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마지막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사건을 관할한다. 제3항 마지막 주소가 없을 때 또는 그 주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재산이 있는 곳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사건을 관할한다. 제3조 우선 관할 및 이송 관할법원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최초로 사건을 신청받은 법원이 그 사건을 관할한다. 이 경우 해당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관할법원에 그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제4조 관할법원의 지정 제1항 관할법원의 지정은 여러 개의 법원의 토지 관할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 한다. 제2항 관할법원의 지정은 관계 법원에 공통되는 바로 위 상급 법원이 신청에 의하여 결정함으로써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 신청을 할 수 없다. 제5조 법원 직원의 제척 기피 사건에 관하여는 법원 직원의 제척 또는 기피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대리인 제1항 사건의 관계인은 소송 능력자로 하여금 소송인의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출석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법원은 변호사가 아닌 자로서 대리를 영업으로 하는 자의 대리를 금하고 퇴정을 명할 수 있다. 이 명령에 대하여는 불복 신청을 할 수 없다. 제7조 대리권의 측명 제1항 제6조에 따른 대리인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준용한다. 제2항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사문서의 관계 공무원 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명령에 대하여는 불복 신청을 할 수 없다. 제8조 신청 및 진술의 방법 신청 및 진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61조를 준용한다. 제9조 신청서의 기재사항 증거서류의 첨부 제1항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이 기명 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1호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제2호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제3호 신청의 취지와 그 원인이 되는 사실 제4호 신청 연월일 제5호 법원의 표시 제2항 증거서류가 있을 때에는 그 원본 또는 등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사건에 관하여는 기일, 기간, 소명 방법, 인증과 감정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직권에 의한 탐지 및 증거조사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촉탁할 수 있는 사항 사실탐지, 소환, 고지, 재판의 집행에 관한 행위는 촉탁할 수 있다. 제13조 신문의 비공개 신문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은 신문을 공개함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제14조 조서의 작성 법원서 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이하, 법원사무관 등이라 한다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신문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고 그 밖의 신문에 관하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조서를 작성한다. 제15조 검사의 의견 진술 및 신문 참여 제1항 검사는 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 제2항 사건 및 그에 관한 신문의 기일은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검사에 대한 통지 법원, 그 밖의 관청, 검사와 공무원은 그 직무상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판을 하여야 할 경우가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재판의 방식 제1항 재판은 결정으로서 한다. 제2항 재판의 원본에는 판사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 또는 조서에 재판에 관한 사항을 적고 판사가 이에 서명 날인함으로써 원본을 가름할 수 있다. 제3항 재판의 정본과 등본에는 법원사무관 등이 기명 날인하고 정본에는 법원인을 찍어야 한다. 제4항 제2항에 따른 서명 날인은 기명 날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 제18조 재판의 고지 제1항 재판은 이를 받은 자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제2항 재판의 고지는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3항 법원사무관 등은 재판의 원본의 고지의 방법, 장소,
연월일을 부기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19조 재판의 취소 변경. 제1항. 법원은 재판을 한 후에 그 재판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2항. 신청에 의하여만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청을 각하한 재판은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제3항. 즉시 항고로서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은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제20조 항고. 제1항. 재판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그 재판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제2항. 신청에 의하여만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신청인만 항고할 수 있다. 제21조 항고의 효력. 항고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제22조 항고법원의 재판. 항고법원의 재판에는 이유를 붙여야 한다. 제23조 항고의 절차. 이 법에 따른 항고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 비용의 부담. 재판 전의 절차와 재판의 고지 비용은 부담할 자를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의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검사가 신청한 경우에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제25조 비용에 관한 재판. 법원은 제24조에 따른 비용에 관하여 재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확정하여 사건의 재판과 함께해야 한다. 제26조 관계인에 대한 비용 부담 명령.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비용을 부담할 자가 아닌 관계인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을 명할 수 있다. 제27조 비용의 공동부담. 비용을 부담할 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재배기조를 준용한다. 제28조 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 비용의 재판에 대하여는 그 부담의 명령을 받은 자만 불복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독립하여 불복 신청을 할 수 없다. 제29조 비용 채권자의 강제 집행. 제1항. 비용의 채권자는 비용의 재판에 의하여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강제 집행의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집행을 하기 전에 재판서의 송달은 하지 아니한다. 제3항. 비용의 재판에 대한 항고가 있을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448조 및 제500조를 준용한다. 제30조 국고에 의한 비용의 채당. 직권으로 하는 탐지, 사실조사, 소환, 고지, 그맞게 필요한 처분의 비용은 국고에서 채당하여야 한다. 제31조 신청의 정의. 이 편에서 신청이란 신청과 신고를 말한다. 제32조 재단법인의 정관 보충 사건에 관할. 제1항. 민법 제44조에 따른 사건은 법인 설립자 사망 시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제2항. 법인 설립자의 주소가 국내에 없을 때에는 그 사망 시의 거소지 또는 법인 설립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제33조 임시이사 또는 특별대리인의 선임, 법인의 해산 청산의 감독에 관할. 제1항. 임시이사 또는 특별대리인의 선임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제2항.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대한 감독은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제34조 임시총회 소집 사건에 관한 관할. 제1항. 민법 제70조 제3항에 따른 사건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제2항. 민법 제70조 제3항에 따른 임시총회 소집의 허가 신청과 그 사건의 재판에 관하여는 제80조 및 제81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35조 법인에 대한 검사인의 선임. 법원은 특별히 선임한 자로 하여금 법인의 감독에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 청산인. 법인의 청산인에 관하여는 제117조 제1항, 제119조 및 제121조를 준용한다. 제37조 청산인 또는 검사인의 보수. 법원이 법인의 청산인 또는 제35조에 따라 검사할 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제77조 및 제78조를 준용한다. 제38조 감정인의 선임 비용 등. 민법 제91조 제2항에 따른 감정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제124조 및 제125조를 준용한다. 제39조 관할법원. 제1항. 신탁법에 따른 사건 이하 신탁사건이라 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자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곳에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제2항.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후 신수탁자의 임무가 시작되기 전에는 전수탁자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곳에 지방법원이 신탁사건을 관할한다. 제3항. 수탁자 또는 전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그중 1인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곳에 지방법원이 신탁사건을 관할한다. 제4항. 신탁법 제21조 제3항에 따른 사건은 유언자 사망 시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제5항.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 재산이 있는 곳 채권의 경우에는 재판상에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을 그 재산이 있는 곳으로 본다의 지방법원이 신탁사건을 관할한다. 제6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신탁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법원이 관할한다. 제1호 신탁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건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과목 37 및 제44조에 따라 해당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사건을 관할하는 법원. 제2호 신탁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해당 파산 선고를 관할하는 법원. 제40조 부정한 목적으로 신탁선언에 의하여 설정된 신탁의 종료 재판. 제1항 신탁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청구에 의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수탁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서 해야 한다. 제3항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은 수탁자와 수익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4항 제1항에 따른 청구를 인용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수탁자 또는 수익자가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즉시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제5항 제1항에 따른 청구를 기각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그 청구를 한 자가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41조 수탁자 사임허가의 재판. 제1항 수탁자가 신탁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사임허가의 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 신청을 할 수 없다. 제42조 수탁자의 임의 재판. 제1항 신탁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수탁자의 임 청구에 대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수탁자를 신문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서 해야 한다. 제3항 제1항에 따른 재판은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4항 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위탁자, 수탁자 또는 수익자가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43조 신탁재산관리인 선임의 재판. 제1항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어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신탁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수익자와 수탁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서 해야 한다. 제3항 제1항에 따른 재판은 수익자와 수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4항 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44조 신탁재산관리인 선임의 재판.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호 신탁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관리인 선임의 재판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재판만 해당한다. 제2호 신탁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필수적 신탁재산관리인 선임의 재판. 제3호 신탁법 제19조 제4항에 따른 새로운 신탁재산관리인 선임의 재판. 제2항 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 신청을 할 수 없다. 제44조 2 신탁재산관리인의 보수 결정 재판. 제1항 신탁법 제17조 제6항 및 제18조 제3항에 따른 신탁재산관리인의 보수를 정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에 다른 수탁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재판은 수익자와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에 다른 수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에 다른 수탁자가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44조 2 3신탁재산관리인 사임허가 및 해임의 재판. 제1항 신탁재산관리인이 신탁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임허가의 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2항 신탁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을 해임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 신청을 할 수 없다. 제44조 2사 신수탁자 선임의 재판. 제1항 신탁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신수탁자의 선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항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은 위탁자, 수익자 및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에 다른 수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4항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위탁자,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에 다른 수탁자가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44조 의5 유언신탁의 신수탁자 선임 재판. 제1항 신탁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신수탁자를 선임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제44조의 4제 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 신청을 할 수 없다. 제44조 의혹 신수탁자의 보수 결정 재판. 신탁법 제21조 제4항에 따른 신수탁자의 보수를 정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는 제44조의 1을 준용한다. 제44조의 7 신탁재산의 첨부로 인한 귀속의 결정. 제1항 신탁법 제28조 단서에 따라 가공으로 인하여 생긴 물건을 원재료 소유자에게 귀속시키는 재판은 위탁자, 수탁자,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신탁재산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2조에서 같다 또는 수익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여럿일 때에는 수탁자 각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의 경우 법원은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항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서 해야 한다. 제4항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은 위탁자, 수익자 및 수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수탁자가 여럿일 때에는 수탁자 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5항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위탁자,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가공한 경우에는 다른 수탁자에 한한다 가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여럿일 때에는 수탁자 각자가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44조의 8 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 제1항 수탁자가 신탁법 제34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다른 수탁자,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신탁재산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2조에서 같다 및 수익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항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서 해야 한다. 제4항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은 다른 수탁자와 수익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5항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다른 수탁자 또는 수익자가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즉시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제44조의 고 신탁관리인 선임의 재판. 제1항 신탁법 제67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70조 제6항에 따른 신탁관리인 선임의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 신청을 할 수 없다. 제44조 20 신탁관리인의 보수 결정 재판. 제1항 신탁법 제67조 제4항에 따른 신탁관리인의 보수를 정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수탁자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신탁재산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2조에서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재판은 수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44조 21 신탁관리인 사임허가 및 해임의 재판. 제1항 신탁관리인이 신탁법 제70조 제2항에 따른 사임허가의 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2항 신탁법 제70조 제4항에 따라 신탁관리인을 해임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 신청을 할 수 없다. 제44조의 12 수익자 집회 소집 허가의 재판. 제1항 신탁법 제72조 제4항에 따른 수익자 집회 소집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수익자 집회의 소집을 개의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3항 신탁법 제72조 제4항에 따른 수익자 집회 소집의 허가 신청과 그 사건의 재판에 관하여는 제81조를 준용한다. 제44조 23 신탁 사채에 관한 사건. 수탁자가 신탁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사채를 발행한 경우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준용한다. 제1호 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의 사임허가 신청과 해임 청구 및 그 회사의 사무승계자 선임 청구에 대한 재판 제110조. 제2호 사채권자 집회의 소집 허가 신청 제112조. 제3호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 인가 청구 제113조. 제4호 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 대표자 또는 집행자에게 줄 보수와 그 사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신탁재산 부담 허가 신청 제114조. 제44조 24 신탁 변경의 재판. 제1항 신탁법 제88조 제3항에 따른 신탁 변경의 재판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항.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서 해야 한다. 제4항.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은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5항.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위탁자, 수탁자 또는 수익자가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즉시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제44조 25 수익권 매수가에게 결정. 제1항. 신탁법 제89조 제4항, 제91조 제3항 또는 제95조 제3항에 따른 매수가의 결정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수탁자와 매수 청구를 한 수익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항.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서 해야 한다. 제4항.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은 수탁자와 매수 청구를 한 수익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5항.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수탁자 또는 매수 청구를 한 수익자가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즉시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제44조 16 사정 변경에 의한 신탁 종료의 재판. 제1항. 신탁법 제100조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서 해야 한다. 제3항.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은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4항.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위탁자, 수탁자 또는 수익자가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즉시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제44조 27 검사인 선임의 재판. 제1항. 신탁법 제105조 제2항에 따른 검사인의 선임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청구서에는 제9조 제1항 각 호의 기재사항 외에 검사 목적을 적어야 한다. 제3항.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 신청을 할 수 없다. 제44조 28 검사인의 보수. 제1항. 법원은 신탁법 제105조 제2항에 따라 검사인을 선임한 경우 신탁재산에서 검사인의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검사인의 보수를 정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수탁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항. 제1항에 따른 재판은 수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4항. 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44조 29 검사인의 보고. 제1항. 신탁법 제105조 제2항에 따라 선임된 검사인은 법원의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2항. 법원은 검사에 관한 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신탁법 제105조 제2항에 따라 선임된 검사인을 신문할 수 있다. 제3항. 법원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에 따라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4항. 수탁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즉시 그 사실을 수익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항. 제3항에 따른 명령에 대하여는 불복 신청을 할 수 없다. 제44조 20 유한책임 신탁에 관한 신탁사건의 신청. 제1항. 신탁법 제114조 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 신탁에 관한 신탁사건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제9조 제1항 각 호의 기재사항 외에 유한책임 신탁의 명칭, 수탁자의 성명이나 명칭 또는 신탁법 제114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신탁사무처리지를 적어야 한다. 제44조 21 청산수탁자의 변제허가. 신탁법 제133조 제1항에 따른 청산수탁자가 같은 법 제135조 제2항에 따른 변제허가에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44조 22 감정인 선임의 절차와 비용. 제1항. 신탁법 제136조 제4항에 따른 감정인 선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 신청을 할 수 없다. 제2항. 신탁법 제136조 제4항에 따른 감정인 선임 절차에 드는 비용은 같은 법 제133조 제1항에 따른 청산수탁자가 부담한다. 감정인의 소환 및 신문 비용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4조 23 신탁관리인의 권한. 신탁법 제67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탁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신탁관리인을 수익자로 본다. 제44조 24 법원의 감독. 제1항. 법원은 신탁사건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재산 목록, 신탁사무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명하고 신탁사무 처리에 관하여 수탁자와 그 밖의 관계인을 신문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 신청을 할 수 없다.
제45조 재판상 대위의 신청. 채권자는 자기 채권의 기한 전에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채권을 보전할 수 없거나 보전하는 데에 곤란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재판상의 대위를 신청할 수 있다. 제46조 관할법원. 재판상의 대위는 채무자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제47조 대위 신청의 기재사항. 대위의 신청에는 재구조제1항 각호의 기재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1호.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성명과 주소. 제2호. 신청인이 보전하려는 채권 및 그가 행사하려는 권리의 표시. 제48조 대위 신청의 허가. 법원은 대위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다. 제49조 재판의 고지. 제1항. 대위의 신청을 허가한 재판은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채무자는 그 권리를 처분할 수 없다. 제50조 즉시항고. 제1항. 대위의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항. 대위의 신청을 허가한 재판에 대하여는 채무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고의 기간은 채무자가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제51조 항고 비용의 부담. 항고 절차의 비용과 항고인이 부담하게 된 전심의 비용에 대하여는 신청인과 항고인을 당사자로 보고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부담할 자를 정한다. 제52조 심리의 공개 및 검사의 불참여.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 관하여는 제13조 및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3조 공탁소의 지정 및 공탁물 보관인의 선임. 제1항. 민법 제488조 제2항에 따른 공탁소의 지정 및 공탁물 보관인의 선임은 채무이행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제2항.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기 전에 채권자와 변제자를 신문하여야 한다. 제3항. 법원이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선임을 한 경우에 그 절차의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제54조 공탁물 보관인의 의무. 제53조에 따른 공탁물 보관인의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694조부터 제697조까지 및 제700조를 준용한다. 다만 민법 제696조에 따른 통지는 변제자에게 하여야 한다. 제54조 2 공탁물 보관인의 사임 허가 등. 제1항. 법원은 제53조에 따른 공탁물 보관인의 사임을 허가하거나 공탁물 보관인을 해임할 수 있다. 공탁물 보관인의 사임을 허가하는 경우 법원은 다시 공탁물 보관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2항. 공탁물 보관인의 사임 허가 절차에 관하여는 제44조 21제 1항을 준용한다. 제55조 경매 대가의 공탁. 민법 제490조에 따른 법원의 허가에 관하여는 제53조를 준용한다. 제56조 질물에 의한 변제 충당의 허가. 제1항. 민법 제338조 제2항에 따라 질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53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2항. 법원이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허가한 경우에는 그 절차의 비용은 지휘권 설정자가 부담한다. 제57조 환매권 대위 행사 시의 감정인 선임. 제1항. 민법 제593조에 따른 감정인의 선임 소환 및 신문은 물건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제2항. 법원이 제1항에 따른 선임을 한 경우에는 그 절차의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제58조 검사의 불참여.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9조 불복 신청의 금지.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지정 또는 선임을 하거나 허가를 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 신청을 할 수 없다. 제60조 관할 등기소. 제1항. 법인 등기에 관하여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 제2항. 대한민국의 사무소를 둔 외국 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61조. 삭제. 제62조 이사청산인의 등기.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주민등록번호도 등기하여야 한다. 제63조 설립등기의 신청. 제1항. 법인 설립에 등기는 법인을 대표할 사람이 신청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호. 법인의 정관. 제2호. 이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제3호. 주무관청의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 제4호. 재산 목록. 제64조 변경의 등기. 제1항. 법인사무소의 신설 이전, 그 밖의 등기사항의 변경 등기 신청서에는 사무소의 신설 이전 또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되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은 그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항. 임시이사가 제1항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5조 해산의 등기. 법인의 해산 등기 신청서에는 해산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고 이사가 청산인으로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5조 2 등기사항의 공고. 등기한 사항의 공고는 신문에 한 차례 이상 하여야 한다. 제65조 2 3 등기사항을 공고할 신문의 선정. 제1항. 지방법원장은 매년 12월에 다음 해외 등기사항의 공고를 게재할 신문을 관할 구역의 신문 중에서 선정하고 일간 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항. 공고를 게재할 신문이 휴간되거나 폐간되었을 때에는 다시 다른 신문을 선정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65조 의사 신문 공고를 가름하는 게시. 지방법원장은 그 관할 구역에 공고를 게재할 적당한 신문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문에 게재하는 공고를 가름하여 등기소와 그 관할 구역의 시군구의 게시판에 공고할 수 있다. 제66조 상업등기법의 준용. 제1항. 법인과 대한민국의 사무소를 둔 외국 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3조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 제2항 제3항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 제14호 제17호 제28조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6조까지 제87조 제1항 제88조 제89조 및 제91조를 준용한다. 다만 임시이사의 등기 신청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2항. 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및 제60조를 준용한다. 제3항. 대한민국의 사무소를 둔 외국 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23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67조 법인등기 규정의 특수법인 등기에 적용 등. 제1항. 이 법 중 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은 민법 및 상법 외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등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제1항에 규정된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16조 및 제17조 중 지배인에 관한 규정과 같은 법의 회사의 지배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8조 관할등기소. 부부재산 약정의 등기에 관하여는 남편이 될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 제69조. 삭제. 제70조 부부재산 약정에 관한 등기 신청인. 부부재산 약정에 관한 등기는 약정자 양쪽이 신청한다. 다만 부부 어느 한쪽의 사망으로 인한 부부재산 약정 소멸의 등기는 다른 한쪽이 신청한다. 제71조 부동산등기법의 준용. 부부재산 약정의 등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조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제22조, 제24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9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58조, 제100조, 제101조 전산정 보처리 조직을 이용한 이의 신청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102조부터 제109조까지, 제109조 2 제1항 제3항 제1항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113조를 준용한다. 제72조 관할. 제1항. 상법 제176조, 제306조, 제335조에요. 제366조 제2항, 제374조 2 제4항, 제386조 제2항, 제432조 제2항, 제443조 제1항 단서와 그 준용 규정에 따른 사건 및 같은 법 제277조 제2항, 제298조, 제299조, 제299조 2, 제300조, 제310조 제1항, 제391조 3 제4항, 제417조, 제422조, 제467조, 제582조, 제607. 조제 사망에 따른 사건은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제2항. 상법 제239조 제사망과 그 준용 규정에 따른 사건은 합병무효의 소에 관한 제1심 수소법원이 관할한다. 제3항. 상법 제619조에 따른 사건은 폐쇄를 명하게 될 외국회사 영업소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제4항. 상법 제600조 제1항에 따른 사건은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제5항. 상법 제70조 제1항 및 제808조 제1항에 관한 사건은 경매할 물건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제6항.
상법 제394조 제2항에 관한 사건은 같은 법 제403조에 따른 사건에 관할 법원이 관할한다. 제73조 검사인 선임 신청의 방식. 제1항. 검사인의 선임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1호. 신청의 사유. 제2호. 검사의 목적. 제3호. 신청 연월일. 제4호. 법원의 표시. 제74조 검사인의 보고. 제1항. 검사인의 보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2항. 법원은 검사에 관한 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검사인을 신문할 수 있다. 제75조 변태 설립 사항의 변경에 관한 재판. 제1항. 상법 제300조에 따른 변태 설립 사항의 변경에 관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서 하여야 한다. 제2항.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발기인과 이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제3항. 발기인과 이사는 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76조 검사인 선임의 재판. 상법 제467조 제1항에 따른 검사인의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제77조 검사인의 보수. 법원은 상법 제298조, 제310조 제1항, 제422조 제1항 또는 제467조 제1항에 따라 검사인을 선임한 경우 회사로 하여금 검사인에게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수액은 이사와 감사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정한다. 제78조 즉시항고. 제76조 및 제77조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79조 업무재산 상태의 검사를 위한 총회 소집. 법원은 상법 제467조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 주주총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 기간 내에 그 소집을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제80조 업무재산 상태의 검사 및 총회 소집 허가의 신청. 제1항. 상법 제277조 제2항에 따른 검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소명하고 같은 법 제366조 제2항에 따른 총회 소집에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사가 그 소집을 개의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81조 업무재산 상태의 검사 등의 신청에 대한 재판. 제1항. 제80조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는 법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서 재판을 해야 한다. 제2항.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 신청을 할 수 없다. 제82조 납입금의 보관자 등의 변경 허가 신청. 상법 제306조 상법 제425조 제1항 및 제516조 2구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따른 허가의 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발기인 또는 이사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제83조 단주 매각의 허가 신청. 상법 제443조 제1항 단서, 상법 제461조 제2항 및 제530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따른 허가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82조를 준용한다. 제84조 직무대행자 선임의 재판. 제1항. 상법 제386조 제2항 상법 제4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따른 직무대행자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경우에는 제77조, 제78조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제84조 2 소송상 대표자 선임의 재판. 제1항. 상법 제394조 제2항에 따른 소송상 대표자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경우에는 제81조를 준용한다. 제85조 직무대행자의 상무 외 행위의 허가 신청. 제1항. 상법 제40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상무 외 행위의 허가 신청은 직무대행자가 하여야 한다. 제2항.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기간은 직무대행자가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제3항. 제2항에 따른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제86조 주식의 액면 미달 발행의 인가신청 등. 제1항. 상법 제417조에 따른 주식의 액면 미달 발행의 인가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서 해야 한다. 제3항.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이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제4항. 제2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5항. 제4항에 따른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제86조 2 주식매도가액 및 주식매수가액 결정의 재판. 제1항. 법원은 상법 제335조 2호 및 그 준용 규정에 따른 주식매도가액의 결정 또는 같은 법 제374조 2 제4항 및
그 준용 규정에 따른 주식 매수가액의 결정에 관한 재판을 하기 전에 주주와 매도 청구인 또는 주주와 이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제2항. 여러 건의 신청 사건이 동시에 계속 중일 때에는 신문과 재판을 병합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에 따른 재판에 관하여는 제86조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87조. 삭제. 제88조 신주의 발행 무효로 인하여 신주의 주주가 받을 금액의 증감 신청. 제1항. 상법 제432조 제2항에 따른 신청은 신주 발행 무효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제2항. 신문은 제1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후에만 할 수 있다. 제3항. 여러 건의 신청 사건이 동시에 계속 중일 때에는 신문과 재판을 병합하여야 한다. 제4항.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9조 제88조의 신청에 대한 재판의 효력. 제1항. 제88조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재판은 총주주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재판에 관하여는 제75조 제1항, 제76조 제78조 및 제85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90조 해산을 명하는 재판. 제1항. 상법 제176조 제1항에 따른 재판에 관하여는 제75조 제1항을 준용한다. 제2항.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의 진술과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91조 즉시 항고. 회사, 이해관계인 및 검사는 제90조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제92조 해산 명령 신청의 공고와 그 방법. 상법 제176조 제1항에 따른 해산 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88조 제4항을 준용한다. 제93조 해산재판의 확정과 등기 촉탁. 회사의 해산을 명한 재판이 확정되면 법원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94조 해산명령 전에 회사 재산 보전에 필요한 처분. 제1항. 상법 제176조 제2항에 따라 관리인의 선임, 그 밖의 회사 재산의 보전에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제44조이고 제77조 및 제78조를 준용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관리인에 관하여는 민법 제681조, 제684조, 제685조 및 제688조를 준용한다. 제94조의 관리인의 사임 허가 등. 제1항. 법원은 제94조에 따른 관리인의 사임을 허가하거나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관리인의 사임을 허가하는 경우 법원은 다시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2항. 관리인의 사임 허가 또는 해임 절차에 관하여는 제44조 21을 준용한다. 제95조 회사 관리인의 회사 재산 상태 보고 등. 제1항. 법원은 그 선임한 관리인에게 재산 상태를 보고하고 관리 계산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 신청을 할 수 없다. 제2항.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보고와 계산에 관한 서류의 열람을 신청하거나 수수료를 내고 그 등본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3항. 검사는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제96조 비용의 부담. 제1항. 법원이 상법 제176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재판을 하였거나 신청에 상응한 재판을 한 경우에는 재판 전의 절차와 재판의 고지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법원이 명한 처분에 필요한 비용도 또한 같다. 제2항. 법원이 항고인의 신청에 상응한 재판을 한 경우에는 항고 절차의 비용과 항고인이 부담하게 된 전심의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제97조 해산명령 청구자의 담보 제공. 상법 제176조 제3항에 따라 제공할 담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 및 제121조부터 제1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8조 설립 무효 판결의 확정과 등기 촉탁. 회사 설립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제1심 수소법원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99조 합병 등의 무효 판결의 확정과 등기 촉탁. 회사의 합병,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 합병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98조를 준용한다. 제100조 합병회사의 채무부담 부분 결정의 재판. 상법 제239조 제3항 상법 제269조 및 제530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판에 관하여는 제75조 제1항, 제78조 및 제85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101조 유한회사와 외국회사 영업소 폐쇄의 준용. 제1항. 유한회사에 관하여는 제76조부터 제81조까지 제83조, 제84조, 제84조 2, 제85조, 제88조, 제89조 및 제100조를 준용한다. 제2항. 외국회사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는 경우에는 제90조부터 제94조까지, 제94조 2 및 제95조부터 제9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2조 지분함 유채권자의 보전 청구. 제1항 상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상법 제2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예고를 한 채권자는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에 지분환급 청구권의 보전에 필요한 처분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에 관하여는 제75조 제1항 및 제78조를 준용한다. 제103조 삭제 제104조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 인가신청. 상법 제600조 제1항에 따른 합병의 인가신청은 합병을 할 회사의 이사와 감사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105조 유한회사의 조직 변경 인가신청. 상법 제607조 제3항에 따른 인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04조를 준용한다. 제106조 유한회사의 합병 인가신청 등에 관한 재판. 제104조 및 제105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81조를 준용한다. 제107조 그 밖의 등기 촉탁을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심 수소법원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1호 회사 청산인의 해임 재판이 있는 경우. 제2호 한명회사, 합자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3호 한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사원 제명 또는 그 업무 집행 권한이나 대표권 상실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4호 주식회사의 이사감사 대표이사 또는 청산인이나 유한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청산인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맡아 할 사람을 선임한 경우. 제5호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나 유한회사 이사의 해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6호 주식회사의 창립총회 또는 주주총회나 유한회사의 사원총회가 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경우에 결의 취소 결 의무 휴업인 결의 부존재 확인 또는 부당 결의의 취소나 변경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7호 주식회사의 신주 발행 또는 자본 감소의 무효 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8호 주식회사의 주식 교환 또는 이전의 무효 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9호 유한회사의 자본 증가 또는 자본 감소의 무효 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108조 등기촉탁서의 첨부 서면. 이 법에 따라 법원이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촉탁서에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09조 관할법원. 상법 제439조 제3항 그 준용 규정을 포함한다. 제481조, 제482조, 제483조 제2항, 제491조 제3항, 제496조 및 제507조 제1항에 따른 사건은 사체를 발행한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제110조 사채 모집의 수탁회사에 관한 재판. 제1항 상법 제481조에 따른 허가 신청, 같은 법 제482조에 따른 해임 청구 또는 같은 법 제483조 제2항에 따른 선임 청구에 대한 재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서 하여야 한다. 제2항 신청 및 청구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 신청을 할 수 없다. 제3항 신청 및 청구를 인용하지 아니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111조 삭제 제112조 사채권자 집회의 소집 허가 신청. 상법 제491조 제3항에 따른 허가 신청에 관하여는 제80조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제113조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 인가 청구. 제1항 상법 제496조에 따른 결의의 인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사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78조, 제85조 제3항 및 제110조 제1항을 준용한다. 제114조 사채 모집 위탁의 보수 등 부담 허가 신청. 제1항 상법 제507조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은 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 대표자 또는 집행자가 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13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15조 사채권자 이의기간 연장의 신청. 상법 제439조 제3항 상법 제530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간의 연장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10조를 준용한다. 제116조 검사의 불참여. 이 장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7조 관할법원. 제1항 한명회사와 합자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제2항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제118조 법원의 감독. 제1항 회사의 청산은 법원의 감독을 받는다. 제2항 법원은 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관청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하거나 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제3항 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관청은 법원에 그 회사의 청산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19조 청산인의 선임 해임 등의 재판.
청산인의 선임 또는 해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 신청을 할 수 없다. 제120조 청산인의 업무대행자.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청산인에 관하여는 제84조 및 제85조를 준용한다. 제121조 청산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산인으로 선임될 수 없다. 제1호 미성년자. 제2호 피성년후견인. 제3호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제4호 법원에서 해임된 청산인. 제5호 파산 선고를 받은 자. 제122조 삭제. 제123조 청산인의 보수.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77조 및 제78조를 준용한다. 제124조 감정인의 선임 비용. 법원이 상법 제259조 제4항 또는 그 준용 규정에 따른 감정인을 선임한 경우 그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감정인의 소환 및 신문 비용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5조 감정인 선임의 절차 및 재판. 제124조에 따른 감정인의 선임 절차와 재판에 관하여는 제58조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제126조 청산인의 변제허가 신청. 상법 제536조 제2항 또는 그 준용 규정에 따른 허가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81조 제1항 및 제82조를 준용한다. 제127조 서류 보존인 선임의 재판. 상법 제541조 제2항 또는 그 준용 규정에 따른 서류 보존인 선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 신청을 할 수 없다. 제128조 외국회사의 영업소 폐쇄 시의 청산 절차. 상법 제620조에 따른 청산에 관하여는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9조 삭제. 제130조 삭제. 제131조 삭제. 제132조 삭제. 제133조 삭제. 제134조 삭제. 제135조 삭제. 제136조 삭제. 제137조 삭제. 제138조 삭제. 제139조 삭제. 제140조 삭제. 제141조 삭제. 제142조 삭제. 제143조 삭제. 제144조 삭제. 제145조 삭제. 제146조 삭제. 제1관 삭제. 제147조 삭제. 제148조 삭제. 제149조 삭제. 제150조 삭제. 제151조 삭제. 제152조 삭제. 제153조 삭제. 제154조 삭제. 제155조 삭제. 제156조 삭제. 제157조 삭제. 제158조 삭제. 제159조 삭제. 제160조 삭제. 제161조 삭제. 제162조 삭제. 제163조 삭제. 제2관 삭제. 제164조 삭제. 제165조 삭제. 제166조 삭제. 제167조 삭제. 제168조 삭제. 제169조 삭제. 제170조 삭제. 제171조 삭제. 제172조 삭제. 제3관 삭제. 제173조 삭제. 제174조 삭제. 제175조 삭제. 제176조 삭제. 제177조 삭제. 제178조 삭제. 제4관 삭제. 제179조 삭제. 제180조 삭제. 제181조 삭제. 제5관 삭제. 제182조 삭제. 제183조 삭제. 제184조 삭제. 제185조 삭제. 제186조 삭제. 제187조 삭제. 제188조
삭제. 제189조. 삭제. 제190조. 삭제. 제191조. 삭제. 제192조. 삭제. 제193조. 삭제. 제194조. 삭제. 제195조. 삭제. 제196조. 삭제. 제197조. 삭제. 제198조. 삭제. 제199조. 삭제. 제6관 삭제. 제200조. 삭제. 제201조. 삭제. 제7관 삭제. 제202조. 삭제. 제203조. 삭제. 제204조. 삭제. 제205조. 삭제. 제206조. 삭제. 제207조. 삭제. 제208조. 삭제. 제209조. 삭제. 제210조. 삭제. 제211조. 삭제. 제212조. 삭제. 제213조. 삭제. 제214조. 삭제. 제214조 2. 삭제. 제214조 23. 삭제. 제215조. 삭제. 제216조. 삭제. 제216조 2. 삭제. 제217조. 삭제. 제218조. 삭제. 제8관 삭제. 제219조. 삭제. 제220조. 삭제. 제221조. 삭제. 제222조. 삭제. 제223조. 삭제. 제224조. 삭제. 제225조. 삭제. 제226조. 삭제. 제227조. 삭제. 제9관 삭제. 제228조. 삭제. 제229조. 삭제. 제230조. 삭제. 제231조. 삭제. 제10관 삭제. 제232조. 삭제. 제233조. 삭제. 제234조. 삭제. 제235조. 삭제. 제236조. 삭제. 제237조. 삭제. 제238조. 삭제. 제11관 삭제. 제238조 2. 삭제. 제238조 23. 삭제. 제238조 24. 삭제. 제238조 25. 삭제. 제239조. 삭제. 제240조. 삭제. 제241조. 삭제. 제242조. 삭제. 제243조. 삭제. 제244조. 삭제. 제245조. 삭제. 제246조. 삭제. 제247조 과태료 사건에 관할.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제248조 과태료 재판의 절차. 제1항. 과태료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서 해야 한다. 제2항.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검사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제3항.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제4항. 과태료 재판 절차의 비용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가 부담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제5항. 항고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인정하는 재판을 한 경우에는 항고 절차의 비용 및 전심에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된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제249조 과태료 재판의 집행. 제1항. 과태료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서 집행한다. 이 경우 그 명령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한과 같은 효력이 있다. 제2항. 과태료 재판의 집행 절차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집행을 하기 전에 재판의 송달은 하지 아니한다. 제250조 약식 재판. 제1항. 법원은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과태료 재판을 할 수 있다. 제2항.
당사자와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일주일 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에 따른 재판은 이의 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제4항.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 제251조 외국인에 관한 비송사건 절차. 외국인에 관한 사건의 절차로서 조약에 의하여 특별히 정하여야 할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